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홍조. 시술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나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무조건 해야 하는 것들과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까지 그냥 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완전 여러분들이 혹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죠? 바로 홍조 케어법을 싹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컨설팅을 했을 때 수강생분들 중에 탑5 안에 들었던 피부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홍조 피부였는데요. 우리 또 환절기마다 혹은 날씨가 더워질 때마다 열도 잘 생기고 더 붉어지고 그러다 보면 베이스도 막 다 떠버리고 화가 나는 그런 무한 루프를 경험해보신 적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홍조를 없애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들과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까지 그냥 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조 피부 하면 꼭 시술이 필요할 것 같지만 시술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소용이 없거든요. 크게 홍조 피부는 열이 좀 잘 올라서 붉음증이 동반되거나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모세혈관들이 다 비쳐서 붉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홍조 피부들은요, 사소한 관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것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반신욕. 너무 과도한 반신욕은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신욕을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붓기 확 빠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왜 우리 목욕탕을 갔다 오면요, 굉장히 날렵해 보이고 뭔가 붓기가 쫙 빠지지만 볼 쪽에는 불그레불그레하게 홍조가 살짝 올라온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반신욕을 하게 되면 따뜻한 온도 때문에 피부의 혈관이 확장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홍조 피부는 너무 과도한 반신욕을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과도한 운동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과도한 힘이 확 쏠렸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하고 숨을 조금 참게 된단 말이에요. 하고 숨을 참게 됐을 때 모든 압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더 붉음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는 건 너무너무 좋거든요. 대신 알맞은 호흡법을 같이 병행하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 세 번째는 자외선이에요. 어딜 가나 빠지지 않죠. 자외선, 홍조도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름에 보시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자외선을 같이 쐬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냥 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붉게 피부가 완전 홍조가 쫙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홍조가 쫙 올라오는 분들은 오히려 피부가 조금 더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으로 인한 화상도 다른 피부보다는 좀 더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이 있을 때에는 꼭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붉음증도 조금 덜 유발될 수 있고 화상의 위험도 좀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각질 케어. 모세혈관 확장 피부라든지 붉음증이 잘 올라오시는 분들은 일반 피부들이 많이 하듯이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 예민해질 가능성이 커요. 스크럽제라던가 너무 자주 각질 관리 제거는 하지 않는 게 좋고, 닦아 쓰는 토너를 사용을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밀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홈케어. 잘못된 홈케어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제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피부 컨디션에 따른 토너 사용법이에요. 토너를 사용하실 때에는 솜에 묻혀서 닦아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찹토라고 하죠. 찹토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홍조 피부이신 경우에는 찹토를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솜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토너팩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홍조 피부들을 위한 제가 토너도 가지고 왔어요. 바로 락토시카 수딩 토너예요. 외관이 똑딱이 뚜껑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특히 제형이요.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토너를 사용하실 때 이런 제형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형 자체가 무겁지 않아서 피부에 굉장히 빠르게 스며드는 촉촉한 수딩형 토너예요. 그리고 진정 효과까지 느낄 수 있는 토너여서 제가 유독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토너인데요. 활용법을 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 언파의 락토시카 수딩 토너처럼요. 수시로 사용을 했을 때 무겁거나 텁텁한 느낌이 없는 토너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킨법을 적용시켜서 활용시킬 때는 스킨을 찹찹찹 올려주면서 찹토를 같이 해주세요. 그 이후에 솜을 이용하여 저처럼 토너팩으로 활용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 내리는 관리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볼에 열이 잘 오르거나 붉음증이 심해지는 분들은 이 볼 부분을 부분 케어를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세럼 패드를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이 언파 락토시카 락킹 세럼은요. 제가 짜잔. 공병을 보고 한 통 더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빨리 공병을 봤어요. 거의 수시로 붙여놓다시피 사용을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나이트 케어, 데일리 케어를 다 하다 보니까 한 병을 그냥 숭 하고 비워버렸더라고요. 단 여기서 예민하신 피부, 홍조 피부, 얇은 피부이신 분들은 어떤 패드의 솜을 사용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끔 거즈면이 되어 있는 패드나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 패드가 있어요. 이런 패드들은요, 각질 정돈을 할 수 있는 용도로 같이 사용이 되는 패드거든요. 근데 이 언파의 락토시카 락킹 세럼 패드를 보시면 패드 솜에 엠보싱이나 거즈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순면 느낌의 정말 부드럽고 피부 마찰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패드 솜이에요. 제형도 고농축 세럼이 패드에 잔뜩 머금어진 패드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유백색을 띠는 세럼을 가지고 있죠. 활용을 하실 때도 정말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순하고 부드러운 솜도 자극적이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그렇게 느끼긴 어려운데 정말 부드럽거든요. 근데 혹시 만약에 정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쓸어주기보다는 그 부분에 부분 케어를 할 수 있게 아예 올려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활용법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얘 자체가 쿨링감이 굉장히 좋아서요. 그냥 올려놨을 때 딱 시원한 그 느낌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팩처럼 활용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촬영 전이나 외출 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볼, 턱과 입술, 이마에 3분에서 5분 정도 올려놨다 떼어내고 톡톡톡 두드려주면서 활용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색감이 이 유백색을 띠고 있어서 딱 봤을 때 이거 조금 나한테 무겁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경기도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패드 하나로 촉촉하고 쿨링감을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케어하기에 너무너무 괜찮은 거죠. 이 락토시카 락킹 세럼 패드는요. 이틀에서 3일, 2일에 한 번씩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정말 순하고 좀 자극적이지 않아서 저는 거의 매일 사용했고 매일 붙여놓다시피 사용을 했어요. 공병까지 본 이유를 아시겠죠? 정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의 애정 찐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한 보습 관리예요. 수분 관리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민하신 홍조 피부들은 보습 관리를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열을 같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따가워질 수가 있거든요. 수분감이 많은 락토시카 이 토너랑 세럼 패드로 일단 수분을 어느 정도 채워주셨다면 이제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 위에 보습감을 좀 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홍조 피부는 열 때문에 일반 다른 피부보다 더 수분이나 보습감을 빼앗기기가 쉽거든요. 다들 공감하시죠? 대신 너무 무겁고 오일리한 크림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트러블에 유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습감은 지켜주지만 오일리하지 않은 크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언파의 락토시카 베리어 크림이에요. 이 크림처럼 답답함은 없대 속보습은 채워주는 제형감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쫀쫀한 제형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무리로 얼굴 전체에 발라주셔도 되고요. 울긋불긋 붉게 잘 올라오는 볼 쪽 위주로 저처럼 얹어서 발라주셔도 좋아요. 특히 나이트 케어로 평소보다 조금 더 홍조가 많이 올라왔다 하실 때 있죠. 그럴 때는 보습이나 수분감이 더 평소보다 잘 날아가기가 쉬우니까요. 나이트 케어로 밤에 두둑하게 올려놓고 주무시면
훨씬 더 쫀쫀하게 피부를 지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홍조 피부여도 관리하기 힘든 수분 보습과 진정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술 없이 홍조를 없애기 위한 주의해야 하는 사소한 습관들과 그에 맞는 케어법을 아주 낱낱이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시술로 싹 다 매일매일 관리받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가 사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소한 생활 습관들과 꼼꼼한 홈케어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